자, 책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할 차례죠? 자, 전세권 갑니다. 자, 어디냐면은 201페이지. 201페이지. 자, 오늘 거의 다 끝나는데 좀 남은 거는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전세권 봅니다. 자, 요번 주 토요일 날은 뭐 있습니까? 민법 있죠? 네. 민법이 있는데, 민법 이제 물권법 합니다. 물권법. 8년치 기출 문제를 해줄 거예요. 이론 정리하고. 판서노트 두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간이 조금 뭡니까?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권법이 양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그래도 6시 정도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알죠? 6시까지 하고 뭡니까? 6시 1분 되면 뭡니까? 나머지는 푸세요. 해서 다 했으니까. 이건 되죠. 맞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갑시다. 이제 전세권. 우리 판서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 전세권. 자, 갑이 을에게 2년 전세를 했습니다. 2년. 얘가 이제 전세권자고. 자, 얘가 전세권 뭡니까? 이제 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자, 전세권을 승입하려면 뭘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 자, 전세금은 요소죠? 전세금 반드시 꼽아야 됩니다. 자, 전세금 플러스 두 사람의 합의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을 승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여기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시험에 3번 나왔던 거. 27, 28, 31에. 자, 전세금은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가름할 수 있다. 이 시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없다 이래가 시험 3번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세금은요, 303조에 보면, 전세권은 303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를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 전세금,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은, 전세권자는 경매를 넣어서 전세금을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요, 이 목적물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니까 뭐예요? 용의 물건이죠? 네, 용의 물건이고, 자,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 전세권은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OX. O.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용 수익도 하고 돈 안 갚으면 전세금만 반환 안 하면 경매 넣어서 무슨 문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자, 판소한테 존속기간 이제 돼 있을 건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최단기간. 자, 최단기간은 토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물에는 1년. 자, 요게 이제 312조에 보면 나와요. 312조에. 자, 최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최장기간은 몇 년? 10년. 건물도 10년. 갱신해도 몇 년? 10년. 갱신해도 10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세 계약을 20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 주기로 사실 났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10년 하고 갱신해서 10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자, 1년 6개월 전세권 설정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건물. 안 된다 해야 되죠? 각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6개월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최단기간 몇 년이라고요? 1년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자,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게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이에요.
자, 이 312조의 4항에 보면 나와요. 4항에 보면 나오는데 법정갱신은 2년이 지났는데 계속 목적으로 수익하고 있고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에서 1월 사이에 자, 갱신거래 통지라든지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있다.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갱신, 묵시갱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뭡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정함. 그래서 정함이 없으면 313조 나오거든요. 313조에 존속기한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가 누굽니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고하고 언제든지 무슨 통고를 하고 소멸 통고죠.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됐어요? 요겁니다. 이게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갱신입니다. 오케이?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이다. 자, 그래서 이제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정갱신의 내용이다.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우리 법정갱신은요, 10년 동안 5번 냈습니다. 알겠죠? 전세권 내면 거의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또 나왔어. 이 지문에. 자, 그러면 법정갱신 되면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187조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규정 보면 6번째 했었어요. 등기 없이도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6월에서 1월 사이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할 때 6월에서 1월 사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6월에서 1월 사이야. 상임법에도. 근데 주임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 6월에서 몇 월 사이? 2월입니다. 2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자, 이랬을 때 무슨 갱신 된다고? 법정갱신, 묵시갱신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이 뭡니까? 주택임대차만 몇 월이다? 2월입니다. 나머지 전세권이나 상가임대차는 몇 월입니까? 6월에서 1월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법정갱신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책에 봅니다. 201페이지에 303조 가겠습니다. 자,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두 번째가 사용 수익하죠?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면서 우선 변제까지 있으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OX, O다 그랬죠. 자, 2항입니다. 7년 전에 나왔습니다. 농경지는 임대할 수 있습니까? 전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는 안 되지만 밑에 적어보세요. 임대는 됩니다. 알죠? 이게 18년 전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농경지는 전세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농경지 임대는 돼도 전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의인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빌려 쓰는 게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 물건이고 넘기시고 2번하고 3번 묶어 놓으시고요. 자,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했죠? 됐습니다. 자, 전세권의 취득입니다. 전세금 플러스 할부 플러스 등기하면 된다고 했고 2번에 이제 목적물 인도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세권은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전세금 설정 등기만 되면 된다고. 맞죠?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 목적물 인도가 요건이야. 상가임대차는 뭐예요? 사건이잖아. 상은 뭔데?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상가 건물을
건물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임법 상위법 2주 전에 했잖아. 했어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2주 전에 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잘 잊어버리는 거죠. 알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넘을 게 있지. 네?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다 마여야 돼. 그 머릿속에 있는 바나나를 빼내야 돼. 매일 까먹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이제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반복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요, 목적물 인도가 뭐예요? 요소입니다. 주, 사건. 맞죠?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 받지 않아도 등기만 돼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존속기간 시작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되게 됐다. 그 등기는 무효다? OX, X입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설정 등기만 되면 유효예요. 네? 무슨 말이겠죠? 자, 제가 또 할 겁니다.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목적물 인도는,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근데 주임법, 상임법은 요건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은 첫 번째 줄에 32회 때 나왔어요. 요소다, 성립 요소다. 요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오는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3번 나왔다 그랬죠. 27, 28, 31.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자, 전세금의 성질은 사용의 대가고요. 보증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뭡니까?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관리비를 연체했다. 이러면 어디입니까? 어디서 까버립니까? 보증금, 전세금이라죠, 이거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라죠. 전세금에서 까버린단 말이에요. 임대차에서는 어디 깝니까? 보증금에서 까지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계약 끝날 때 돼가지고 뭡니까? 전세권자 집에 들어가죠? 가가지고 뭡니까? 한번 보자. 들어갔더만은 뭐가 입니까? 변기가 깨져 있네? 15만 원 갚으죠. 창문이 깨져 있네? 어떻게 보면 7만 원 갚습니다. 맞죠? 방충망이 찢어 있네? 5만 원 갚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서 왜 그래요? 맞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세 좀 내봐! 전세권. 알죠? 그래 이해가 되지, 막. 알죠? 내보면 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전세금에서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은 보증금적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넘어가. 모르겠다 넘어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세금 증감증후권 밑에 나오는데 증감증후권은 20분의 1이죠? 몇 프로? 5%. 자, 이 5%는 1년 내 올렸다. 1년 내 증액 할 수 있습니까? 1년 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요건 어디 다 적용됩니까? 주임법. 무슨 법? 상임법 다 적용되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몇 프로야? 5%. 전세금 또 몇 프로야? 5%. 맞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전부 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도 몇 프로다? 5%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주임법 보증금 증액과 동일하다 돼 있죠? 있어요? 그 밑에 또 적어놔. 상임법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승계입니다. 별표를 3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한 5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 이 부동산이 3억짜리야. 1억 전세 설정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1억 전세 설정되어 있다. 얼마 주고 삽니까? 여러분이 병이야. 얼마 주고 사? 2억 주고 얘 나갈 때 1억 주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얼마 준다고? 2억. 그리고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합니까? 건물의 양수인이 한단 말이에요. 신소유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밑에 있잖아. 3번째 줄에.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만, 양수인이 대신 누굽니까? 병에게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양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전세 설정된 아파트 한번 사봐 제발 좀. 맞죠?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그래서 서울에 지금 뭡니까? 갭투자 많이 하잖아. 예?
10억짜리 사는데 뭡니까? 90%가 뭡니까? 전세금이거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억이 전세야. 10억짜리 같으면. 그 1억만 주고 산단 말이야. 갭투자. 들어봤어? 지금 난리잖아, 갭투자. 알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 그럼 전세금이 더 매매가보다 더 올라갔어, 지금 서울에. 알겠죠? 서울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세종시는 지금 뭡니까? 5억씩 빠지고 있죠? 5억 빠졌죠? 예. 지금 송파하고 뭡니까? 강남 상구도 지금 뭡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2억 3억씩. 알고 있죠? 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정책이 있잖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뭡니까? 금리만 올렸으면 지금 뭡니까? 간단하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뭡니까? 금리는 최하로 해놓고. 맞죠? 그러니까 뭐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돈 돌릴 데가 없으니까 뭡니까? 아파트 사는 거지. 맞죠?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맞죠? 금리를 올릴 뿐이니까 7% 올릴 뿐 못합니까? 담보대출 올릴 뿐이니까. 미쳤부죠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지금 5% 넘어갔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이제 5억 대출 받았다.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 알죠? 280만 원. 한번 내보세요. 월세,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한 500몇십만 원인데, 한 280만 원 냈다 그러면 200만 원 갖고 생활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서울에서 한번 생활해봐. 안 됩니다, 절대. 학원비 애들 보내면 반 날라가잖아, 100만 원. 네? 기부하고, 그럼 뭐 안 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제 팔라고 내놔도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려.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예? 온갖, 여러분, 세법 미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엄청나게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풀어놨는데, 지금 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이 워낙 양도소득세 제한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맞죠? 여러분 공부하니까 미치겠죠? 아닌가요? 자, 세법을 아주 잘하시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하고 이런 거 막 하고, 그 제약도 많이 있고 뭡니까? 뭐 세금 많이 내잖아요. 맞죠? 그런 제약 규제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안타까우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네? 맞죠? 자, 갑시다. 줄이려 해도 뭐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밑에 갑시다. 양갈로 5번입니다. 자, 양갈로 5번. 전세금 반환 청구의 분리 양도 가능 여부인데, 자, 그것도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3번 나왔어, 그것도. 자, 우리가 전세금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 전세권을 넘기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 또 따로 넘어가죠. 이게 수반성이야. 그런데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돼. 그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분리 양도 안 되는데, 자, 세 번째 줄인가 하면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우리 전세금을 우리 아버지가 꼽았으니까 계약 끝나면 전세금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312조. 자, 1항입니다. 자, 몇 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최장기간. 10년입니다. 자, 10년을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단축해? 10년으로 단축한다.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전세인 경우 건물에 현금해 놓으시고 최단기간 몇 년이다? 1년이다 말이야.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6개월 약정해도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최단기간이 건물일 때 몇 년? 1년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갱신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항이 법정갱신입니다. 핵심이 뭐야? 6월에서 몇 월 사이? 1월 사이. 위에 6월에서 2월 해놓고 주임법 적어놔. 주임법에서 6월에서 2월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권에선 6월에서 몇 월이다? 1월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줄거져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게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최장기간 다 설명했고 법정갱신도 설명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진하게 되어 있어. 첫 번째 타이틀. 등기 없이도 누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자, 법정갱신 시험에 최근에 그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28, 31, 32 지금 연달아 2년째 나오고 있죠? 맞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정갱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했고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아무런 통지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이 되는데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313조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고, 자, 여기서 313조 아까 했습니다. 각각은 갑이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했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격증 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세야. 임대하고 전세. 알죠? 그래서 시험에 100% 나옵니다. 전세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00%. 100% 나오니까 100% 맞추면 되죠? 뭐 넘어갔어. 넘기면 돼. 넘겼어. 자, 그래서 이제 존속기간이 이제 약정이 없는 경우 313조 내용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전세권 효력 갑니다. 효력. 자, 전세권의 효력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효력이다. 자, 판소노트에 50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판소노트 54페이지 보니까 지상권의 효력하니까 지상권 효력이 뭐였습니까? 지가 땅지잖아. 토지를 사용수 가는데 전세권은 객체가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막을 수 있다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물건입니까? 용인 물건이다. 자, 그리고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세권자가 저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아파트를 2년 동안 빌려서 쓰잖아. 맞죠?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 전세권자가. 맞아요? 그래서 침탈 당하면 뭐합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전세권자가 마고 있다고 지금. 2년 동안 사용 수익하고 있잖아. 마고 있어. 점유하고 있잖아. 또 침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고, 이후 토지와 이용조정 관계, 상린관계도 뭐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오늘 이게 할 겁니다. 상린관계.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처분 등 할 수 있지. 자, 요 중간에 한 개 더 적어놓읍시다. 자,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309조에 보면 전세권자는 유지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필요비 청구를 못 해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여러분 전세권자가 전화 와가지고 방충망이 찢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고쳐달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민법 309조 바로 선악 팍 끊어버려야 돼. 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겠나 이거 막. 해야지 된다고. 309조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모를 것 같으면 전세하지 마. 임대하지 마. 알겠죠? 알겠어요? 네. 이거 기본 이 법을 알아야 돼. 이거 알고 뭡니까 해야 되는데 이 법도 모르고 뭡니까? 임대하고 전세하니까 뭡니까? 맨날 싸우지. 전세권자하고 싸우고 임차권자하고 싸우고. 맞죠? 뭐 하면 돼요? 몇 조? 팍! 되겠어요?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따면 뭡니까? 이 내용 써요 안 써요? 써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 그것도. 알겠죠? 네. 그때 뭡니까? 달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지금 해가 외워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쓰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개론은 뭐랬습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 있는 거고 나중에 자격증 따보세요. 민법만 쓰인다. 민법 그제 상가할 때는 뭡니까? 공법 쓰이고 맞죠? 토지할 때는 또 공법 쓰이고 네? 그 팔 때는 뭡니까? 파는 사람 세금 물어보죠? 세법. 그래서 세법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목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중개사법은 뭡니까? 이런 행동하면 처벌되잖아. 네, 그거 알면 되고. 자, 실제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자, 처분 등. 자, 우리가 지상권의 처분은 갑니다. 자, 뭐 있다 그랬어?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담보. 이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전전세. 전전세가 뭔데?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전전세야. 알겠죠? 그래서 전전세는 시험에 나오면은 너무 쉬워.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끝입니다. 이거.
전전세는. 전전세는 어디에 의존한다? 원전세에 의존합니다. 알겠죠? 요 내용 끝이에요. 지문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던 지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자, 그리고 전세금을 안 주면은, 반환 안 하면은 전세권자는 뭐 넣을 수 있어요? 318조의 경매를 넣어서 무슨 변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효력이다. 그렇게 하고 304조, 305조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304조, 305조. 304조가 뭔데?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요 사람이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 지상권자야.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 누가? 을이. 그래서 이제 병에게 전세를 줬어. 전세권이야. 근데 전세금 반환을 안 했다 하면 여기 있는 전세권자가 뭐합니까? 전세권자가 여기 건물 날릴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임차권과 지상권도 날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임차권에 의해서 건물 지어서 전세 났잖아. 그래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304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4조 1항은 별표해 놓으시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자, 갑의 토지인데 을이 건물을 지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해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304조 1항을 이해하려면 요 그림을 이해해야 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임차권이나 지상권에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전세를 놨어. 돈 안 갚았어. 그럼 건물도 날릴 수 있고 임차권과 지상권에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얘들인데 미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소멸케 해버리면 이 전세권을 피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해됐어? 이해돼야 돼? 됐어.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세요. 305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겁니다. 305조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의하는데 여기에 을이 뭐 설정해 놨다고?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 그럼 대지가 특별 승계인이 넘어갔습니다. 병에게.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얘가 누굽니까? 갑이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얘가 전세권자잖아. 을이. 전세권 뭡니까? 설정자에게 자, 뭘 설정한 걸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305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자, 특별승계인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현관펜? 전세권 설정자. 305조도 시험에 2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딱 낸 거는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딱 시험 냅니다.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앞뒤에 있는 내용을.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위에다가 전세권자 X 밑에다 적든지 전세권자 X 적어놔야 돼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누구 이때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자야.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에게 인정이 돼야 전세권자가 보호가 되지. 맞아요? 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현관편입니다. 자, 그러나 지료는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는 돈을 좀 적게 내려고 하고 땅 소유자는 돈을 좀 많이 받으려 하지. 둘이 싸워 안 싸워? 싸우니까 누가 결정한다고 지료를?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해됐어? 우리 지금 법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자, 됐어. 그래서 지료는 다툼이 생기니까 누가 정한다고?
법원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 됐습니다. 대답 안 하니까 제가 혼자 얘기하고 혼자 됐다 그러고 막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저 원맨쇼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됐습니다. 맞죠? 알고 있다 그런 거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전항의 경우. 자, 2항입니다.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2항에 있는 이유가 뭐야? 법정 지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05조 1항이 시험에 나오는데 두 번 나왔는데 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고쳐서 낸다고? 전세권자로 고쳐서 낸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현관펜, 양도, 담보 제공할 수가 있고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설정의 이를 금지할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게 포인트야. 자, 우리가 판소노트 53페이지 한번 봐봐. 판소노트 53페이지에 보면 53페이지 여기 있네. 여기. 양도금지 특약 있죠?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뭐예요? 무효야. 그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네,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우리 법조문에 금지할 때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전세 나오면 많은데 내가 전세를 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 대출 받았잖아. 맞죠? 받았어. 자,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억을 전세 꼽아놨는데 7천만 원을 우리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세금을 누군데 줘야 돼?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권자 전화 와가지고 전세금 달라 그러거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세권자에 뭐라 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은행에서 통지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 전세권 설정했을 때 은행에서 뭡니까? 날라와 안 날라와? 그 안에 내용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 돈을 전세권자에 함부로 주면은 당신한테 주심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게. 알겠죠? 그래서 은행한테 주면은 은행에서 이자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전세권자에 돌려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든지 아니면 또 LH공사에서 또 전세자금 대출해주거든. 새도 좀 나보고 해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해주면은 LH공사에 돈을 줘버리면 걔들이 뭡니까? 이자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딱 준다고.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설정행위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뭡니까? 뭐 그 전세자금 대출을 했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경매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맞아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거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담보대출 받아가 하면 안 돼. 내 절대 전세 안 준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한번 뒤 보면 알합니다. 맞죠? 한번 뒤 보면. 그 이자 못 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자 못 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대출에서 이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하죠?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뭡니까? 야, 담보대출을 할 것 같으면은 담보 설정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니하고 계약 안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요 내용이야. 설정행위로 금지할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양도인데 담보 제공 못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야, 그 얘기다.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처분의 자유. 양도,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세권의 양도 307조 갑니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자, 칠판 보세요. 전세권의 양수인. 이 전세권을 양수한 사람, 이 양수인은 이 사람은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청구를 누가 합니까? 얘가 하지. 맞죠? 그럼 목적을 반환도 누가 해야 됩니까? 얘가 해야 돼. 그러면 이 전세권의 양수인은 이 사람 양도인이잖아. 양도인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전세권을 양수받는 사람은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한다? 한다는 거예요. 307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계약 끝나면은 계약 기간 2년 끝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란 권리가 있고 정의. 자, 그다음에 또 목적물 반환할 때도 또 말소서를 주는 것도 누가 해야 한다고? 정의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됐어. 전세권 양수인은 자,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밑으로 가서 전전세입니다. 밑에 볼 필요 없어. 자, 전전세는 뭔데?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구를 전자 전전세입니다. 전세권을 유지하면 새끼 전세 까는 게 전전세입니다. 2년이면 2년, 소멸하면 소멸하고 1억이면 1억. 됐죠? 자, 그리고 전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 넣을 수 있는데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을 때 뭐 넣을 수가 있다고? 경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됐습니다. 혼자 얘기하고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308조 갑니다. 밑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308조가 뭐냐? 자, 우리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등 할 수 있도록 해줬어? 자, 칠판 봐봐. 무슨 등 할 수 있도록 해줬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책임이 생겼을 때도 누가 다 책임진다고?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네 마음대로 이래 해놓고는 뭡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다 책임지래. 408조 만들어놨어. 알겠어요? 전세권자에게 네 처분 등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줬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고? 전세권자. 308조 만들어놨어. 그랬어. 자,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손해에 대해서 책임 부담. 누가 책임 부담한다고? 현관펜 어디 해놔야 돼? 전세권자는 이게 주어가 현관펜입니다. 알겠죠? 법이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전세권자에게 뭡니까? 네 처분 등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지라 이 말이야. 알겠죠? 권리도 주면서 뭡니까? 의무까지 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308조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고요. 309조 갑니다. 자, 309조는 반드시 우리가 전세를 할 때, 놓을 때는 반드시 309조 외우고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화 와서 뭐라 한다 그랬어요? 방충망 찢어졌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법 309조 전화 바꿔들어야 있죠? 왜? 유지수선이면 누구 돼 있으니까. 읽어보자. 309조. 전세권자는 주거 현관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의 수선을 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 전세권자가. 그럼 유지수선이면 누구 돼 있어? 전세권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전세권과 지상권과 동일하죠? 맞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아주 쉽게 돼 있잖아.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필요비가 X 돼 있지. 맞아요? 유입비가 청구할 수 있잖아. 그 205페이지에 제가 보고 있는 요약집하고 여러분 보고 있는 요약집 달라요? 같잖아. 왜 이래? 맞죠?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뭐 임차권과 유치권에는 있어 없어? 둘 다 있어요. 아, 그럼 어디에 현관판 해놓으면 돼? 박스에서. 지상권과 전세권만 뭐가 없다고? 필요비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되지. 맞죠? 이거 한 방울 끝나는데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됐어. 자, 전전세 내용 설명했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전세권 소멸로 갑니다. 전세권 소멸 311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으로, 자, 현관펜 넣으시고,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음식점 한다고 했는데 단란한 거 차렸다. 단란 주점 챙겼다. 어떻게 된다고요? 용법 위반했죠? 그럼 누가? 전세권 설정자는 현관펜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줄거 놓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음식점 한다고 전세금 꼽았는데 임마가 음식점 안 하고 단란주점 차렸다. 단란한 거 해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단란주점 이게 있어요 지금. 차렸단 말이야. 용법 위반했지? 그럼 여러분 설정자인 여러분 집주인이 뭐 한다고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항도 있어. 2항 읽어봅시다.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은 전세권자에게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니 때문에 손해 생겼으니까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법 위반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청구당하는데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나 불리지만 소멸, 매수, 증감 청구권이나 부르면 뭐라고? 형성권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원상 회복 또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전세권의 소멸 사유에서 일반적 소멸 사유,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목적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앞에서 배웠죠? 소멸 시효 몇 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몇 년간?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용인 물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잖아. 포기, 전세권의 우선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들어갔을 때, 토지 수용했을 때, 요 일반적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청구권은 아까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할 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통보는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경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죠. 자, 목적 부동산의 멸실 갑니다. 자, 불가항력으로 멸실했다는 게 뭐야? 태풍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돼가지고 내가 사용 수익을 못해. 그럼 전세권자에게 뭐 합니까? 전부 멸실됐어.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죠. 맞아? 근데 일부가 멸실됐어. 그럼 내가 20% 사용 못해. 1억 전세금 꼽혀 있어. 그럼 20% 까달라 해야 되죠. 맞아? 그럼 2천만 돌려달라 해야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끝이야. 그 밑에 갑니다. 불가항력이 아니고 누가 이제 박살냈어? 전세권자가 박살냈어. 그 뭐가 꼽혀 있어? 전세가 꼽혀 있지? 그래서 다 갚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멸실돼가지고 깠는데도 부족하고 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별도 손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부가 멸실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갚습니다. 보충. 전세금 보충한다고. 그렇죠? 전세금은 아까 뭐랬어요? 보증금 역할도 한다 했잖아. 오케이? 자, 됐고요. 시험을 잘 안 합니다. 자, 전세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에 이제 줄 것이고, 전세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알아, 이거? 아, 네, 전세 안 할게요.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전세 안 할게요. 근데 뭘 합니까, 여러분이? 전세금 돌려주이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이렇게 하는데 시험 지문 나 왜 틀려, 근데? 알죠? 이 얘기라. 알겠지? 자, 전세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포기한 걸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 말이야. 아, 전세 안 할래요. 근데 전세금 돌려주이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얘기야, 이게. 알겠죠?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 317조는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 이건 동시이행의 한별권 할 때도 했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고. 자, 전세권이 소멸할 때 줄 거 놓고, 전세권 설정자는 뭐 해야 됩니까? 전세금 반환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뭐 해야 된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수소를 줘야 된다고. 무슨 이행이야? 동시이행이란 말이야. 317조 내용 자체가 동시이행의 한별권에서 시험에 4번이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판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에 뭐에 빠뜨려야 됩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금 반환을 안 한다. 누가요? 전세금 설정자가. 그럼 경매 넣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선정한 법무사한테 말수소를 맡기고 키 맡기고 주고 난 다음에 자, 그 법무사한테 전화하면 전세금 반환하고 전화하면은 말수해 줍니다. 알겠죠? 키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뭐예요? 전세권자로서는 키하고 말수소를 전부 누구한테 맡겨놨어? 법무사에 맡겨놨지. 맞죠? 그래서 내용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전세금 반환하시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돈 받아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 돈이 아니고 말수소를 받아가고 키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나는 지금 이행 다 했잖아.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전세금 반환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할 때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동촉하면 더 하죠. 10일까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맞죠?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바로 경매 들어가죠.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경매 넣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전세권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빠뜨려야 된다고. 그 판례 이해됐어?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18조 밑에 갑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별표를 3개 해주셔야 돼요.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자, 예를 들면 6층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경매 넣을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부속물 수거.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 지상물 수거를 누가 한다 그랬어? 지상권자가 한다 했지? 부속물 수거는 누가 합니까? 전세권에서 부속물이야. 수거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가 합니다. 근데 수거를 하러 간다. 내가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에 전세가 들어가서 테라스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에? 전세권 설정자가 내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권자는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상권에서 뭐 했습니까? 지상물을 수거하고 원상회복은 누구 있다고? 지상권자에게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를 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했거든. 그대로 뺏겨가 바꿔서 내놨어. 바꿔서 법정 만들어놨어. 자, 밑에 갑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 형성권이고, 자, 요거는 우리 판소 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까? 있어요? 자, 부속물 적어놨을 건데, 자, 부속물은 전세권 뭡니까? 설정자로부터 적어놨죠, 이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뭡니까? 매수한 부속물일 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게 부속물은 물어볼게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까? 구성부분입니까? 구성부분이 붙어보잖아. 매수 청구 안 돼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오케이? 됐어요?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하면 뭐로 바뀝니까? 전세권 설정자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이 임대인이 집주인 뭘로 바뀝니까? 전세권 설정자. 자, 내가 원룸을 전세를 놨단 말이야. 201호를. 그럼 나는 뭐라 불러? 전세권 설정자 불러. 301호와 302호는 임대 나서 500에 30. 예? 뭐라 불러? 임대인. 똑같은 놈이지? 예? 근데 임대차에서는 뭐라 한다?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전세권에서는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랑 사람은 똑같은데 요거만 바뀐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임대차 할 때 했잖아. 88페이지 참조 해놨을 건데 밑에. 안 해놨어? 지금 해놓으면 되지 그러면. 알겠죠? 88페이지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할 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이 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310조가 뭡니까? 전세권자의 상한 청구인데 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형합해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입비에 관해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자,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무슨 비야? 유입비.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할 수 있죠? 28회 때 지금 나왔다고.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OX, X. X야.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는 말 나오면 뭐야? 반드시 유입비야. 필요비 나오면 X야. 알겠죠? 29회 때는 맞는 질문 나왔어. 자, 그리고 소유자의 선택의 조차. 우리가 회복자 선택, 점유자 회복자 하는데 회복자가 누구야? 소유자잖아. 맞죠? 소유자 선택의 조차 지출 금액이나 증가의 상한 청구할 수가 있고 돈이 많아. 그럼 뭐입니까? 한꺼번에 돈 줄 수가 없지. 법원은 소유자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0초에 나왔어. 허여받는 거는 필요비야, 유입비야? 유입비. 동글동글 했잖아. 유입비, 동글동글. 허여, 동글동글. 맞죠? 27회 때 뭐가 나왔다 했어? 필요비는 법원에 허여받을 수 있다. OX, X.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못해?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자, 밑에 핵심 문제 갑니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딱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자, 봅시다. 틀린 거 1번 맞습니까?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맞죠?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했잖아. 요. 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재미도 없나 봐. 자, 2번 갑시다. 전세권의 침해인 경우, 자, 우리가 전세권을 침해했다. 전세권자도 뭡니까? 물권이잖아. 그래서 뭡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점유보호청구.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도 물권적 청구 맞죠? 맞습니다. 2번 맞고. 3번은요?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을 소멸하잖아. 말소등이 필요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목적이 된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근데 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자금 대출했다. 그러면 미리 여러분이 설정자에 여러분한테 통지가 온다 안 온다? 질권 설정하든지 압류하든지 전부 명령 해놓습니다.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인 여러분한테 저한테 통지가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류가 있든지 전부 명령을 하든지 이런 명령이 있어야지 뭡니까? 전세권이 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야. 저당권자가 뭐요? 전세권 경매를 넣을 수 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네, 됐어.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소멸하니까 목적이 된 권리가 소멸하니까 자, 실행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4번 X. 5번 어떻습니까? 자, 이게 아까 304조 내용이었죠.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5번 지문이 24에 나왔는데 31회 때는 갑을 병해가지고 냈어. 전세권 설정자가 X토지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 취득하는 경우 전세권은 어디에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자, 우리가 토지 임대차 아까 요거 아까 뭐랬습니까? 요거 했잖아.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전세권 설정했잖아.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치지. 지상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31회 때 나왔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맞는 내용이고 6번 어떻습니까? 자, 끝에가 핵심이네요.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여기 해놨네. 준용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6번 틀렸고요. 7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채권자,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 가능하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번 지문에서 핵심은 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7번 맞고 8번은요.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갈로도 맞습니까?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인한다. 전세금 반환을 누가 한다고? 양수인이 한다 이 말이야. 맞는 내용이고 9번은요. 뭐를 지체하면?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경매 넣을 수가 있다. 318조. 맞는 내용이고 10번은요. 311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시가지 아니했을 때는 무슨 청구할 수 있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형성권이지?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11번은요.
세 번 나왔다 했잖아. 27, 28, 31.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있다지? 핵심이 그거잖아. 그 다음에 12번.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마구 있습니까? 겸비하고 있다. 했잖아, 아까? 맞는 내용이고. 13번은.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 시험에 이게 5번 나왔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 반환 지체할 때는 건물 전체에 넣을 수는 없다. 전부에 대해서 겸비 넣을 수는 없고. 맞죠? 그 일부만 넣을 수 있어요. 구분 소유가 개체가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다. 예를 들면 6층에 전세권 설정해놨는데 돈을 전세권 반환 안 했다. 이 건물 전세 넣을 수는 있다, 없다? 한번 넣어봐. 보험에서 뛰내려옵니다. 알죠? 자, 그래도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 X 시험에 5번 나왔던 거다. 별표해 놓으시고 1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은 이도하지 않았으나 장차 전세권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설정되게 돼 있죠. 목적은 인도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라고?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를 줄이면 뭐예요? 여기서 있는 내용을 줄이면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승인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야.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15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을 정했어요. 몇 년으로 단축됩니까?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됐죠? 자, 그 밑에 가서 2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갑니다. 1번. 맞습니까? 맞아?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자, 전전세를 줘도 전세권 살아있잖아. 맞죠? 원전세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야 되지. 1번 X지? 2번. 이것도 참 심히 잘 나오는데.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년이야? 1년이야? X야. 자, 짚어봐봐. 요래 해놨네. 희한하대. 지가 적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적어놓고도 막 틀린데.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이지. 2년이 아니고 1년 아닙니다. 맞지? 주택임대차에서는 뭐니까 2년이고 상가임차는 1년이지만 전세권에서는 어떻게입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법정갱신되면. 알겠어? 자, 줄일게요. 전세권에 법정갱신되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지 2년, 1년 나오면 무조건 X야. 알겠죠? 예, 그래서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자, 2번 X고 3번은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지? 인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3번 맞고 4번은요. 핵심이 어디 있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지. 없다지? 자, 5번입니다. 그 30에 나왔던 내용이고 5번 어떻습니까?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 아까 전전세권자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하고 이렇게 해야지 겸해 넣을 수 있죠.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소멸해야 라고 쳐야 됩니다. 5번 틀렸고 6번은요. 핵심이 뭐야? 법정갱신 줄고 놓고 등기 필요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했잖아. 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28, 31, 32 맞죠? 작년 시험 또 나왔단 말이에요. 자, 넘기시면 돼. 7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6개월이 경과해야 자, 상대방이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틀었습니까? 완전 더럽게 냈죠, 이거. 자, 우리가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 줄 꺼놓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고하고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6개월 지나서 소멸 통고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더럽게 앞뒤 바꿔나가 더럽게 냈지? 그래서 옆에 피눈물 적어놔. 피눈물 진짜 많이 그랬다 이때. 알죠? 대강 읽으니까 맞지 뭐. 알겠죠? 앞뒤를 바꿔놔 보잖아.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313조. 알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옆에 피눈물 적어놔. 피눈물. 진짜 피눈물 흘렸어. 예? 자, 8번입니다. 끝에 있지.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그다음 9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을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유 물권적은 또 뭡니까? 소멸한다. 맞지요? 10번은요.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 마쳐졌잖아. 그럼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무효가 추정된다가 아니고 성립한다. 유효다. 이래야 됩니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도 같은 내용이지.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얘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유효. 29회 때 시험 나왔다고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하고 9번이지? 네, 됐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맞죠? 10분 쉽니다. 네.